그 명태균이랑 김건희가 나온 텔레그램 대화가 또 오늘 포착이 됐어요. 네. 명태균이 여사님,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 가실 일 있으면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음, 김건희가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음. 가는데 무슨 일 있나요? 네. 그랬더니 이제 또 명태균이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안 좋은 이태원 사고 등 안 좋은 일이 연이어 터지니 걱정이 돼서 안 좋은 꿈을 꾼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냅니다. 음. 이들의 대화를 보고 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김건희는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예. 천공 찾아다니고 네. 천공 만나서 뭐 얘기 듣고 뭐 건지는 뭐 이제 또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예. 청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리고 명태균까지 연관된 걸 음. 보면 무속 뭐 이런 거 송금 음. 뭐 이런 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느낌상.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목사이기도 하지만 예. 저는 그건 잘 안 믿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자기가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또 명태균이 물론 뭐 공식적으로 무슨 무속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음. 근데 이게 서로 알아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알아보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좋아하는 예. 사람들은 서로 통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노상원도 보세요, 노상원. 네네. 노상원은 심지어 점집을 공동 운영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이런 태도는 결국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이 무속이나 점이나 이런 거에 좀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예. 정황들로 봐서는. 아무튼 그것도 그거고 또 음, 이제 그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게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견을 좀 음, 달라라고 명태균한테 네, 의견을 구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명태균이 국정조사위원으로 전투력 좋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시켜라. 예를 네, 들면 뭐 누구 검사 출신 의원들을 얘기를 하면서 예. 주호영이 왜 양보를 했는지 걱정이다라면서 깊숙하게 뭔가 국정에 개입하는 듯한 김건희가 네. 그걸 김건희가 해놓고 아니라 이제 있었잖아. 명태균이. 아, 명태균이. 네, 명태균이 네, 언론 네, 플레이에 능한 의원들 누구누구를 국정조사위원으로 포진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예,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네, 김건희에게 조언을 주는 이런 그 텔레그램 대화가 또 떴어요. 조언이 또 실행이 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국민들이 지겹게 지켜봐 왔지만 지겹게 변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최순실, 지금은 예. 이름을 개명해 최성원인데, 그거부터 좀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박근혜가 그 결혼 안 한 상태가 혼자니까 바로 연결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 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그게 국정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걸 실행하고 받아들이고 의견을 묻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변명을 하겠지. 조언을 들었다고. 근데 조언을 들으려면요,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예. 들면, 명태균을 어디에 임명을 해놓고, 네. 지가 그러면 임명해서 뭔가 조언할 음. 수 있도록 잘해주면 되잖아요. 그건 못 하잖아요. 음. 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적절하냐? 음. 이런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을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뒤로는 뭔가 얘기를 계속 받고, 그 사람이 뭔가 연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도 조작해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속의 힘을 이름으로 빌리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이나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용하는 것,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 라인이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가 비선으로. 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드러나는 거 보세요. 그 김영선 공천도 그것 때문에 받아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이제 비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를 어디 앉혀달라 또는 무슨 창원 국가산단 관련된 예예. 개발을 관련해서 음. 땅을 샀다 음. 이런 게 이제 비리와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조언을 듣는다고 하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를 주고 내가 뭔가를 받아오는 거잖아. 예. 그리고 김건희가 그거를 혜택을 그에게 주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예. 윤석열도 마찬가지. 아니 뭐 윤석열 목소리도 나왔잖아요. 내가 뭐 그거 김영선 해달라고 했는데 막 말들이 많네 뭐 이런. 당에서 말이 많네. 예, 그런 얘기 예. 했잖아요. 예. 그거는 뇌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를 조언하고 뭔가를 받아내는 거잖아. 그게 예. 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명태균이 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예. 그걸 통해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또 혜택을 주고받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 나도 윤석열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놓고 뭘 해달라 저걸 해달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에요. 최성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박근혜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뭔가 받았잖아요. 또 자기 딸 관련해서 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윤석열이 그걸 수사도 했고, 예. 그럼 자기가 봐도 이거는 뇌물이고 잘못했다 해서 재판에 넘겨가지고 처벌까지 했는데 본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이 삼각관계는 그 국정농단의 큰 어떤 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는. 예. 왜냐면 이게 탄핵이 워낙 중요하니까 내란부터 일단 하고, 네. 이거 조사하면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최서원 때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문제가. 예. 저는 비리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터지면 이제 뭐 내란 하나로도 뭐 윤석열, 김건희는 뭐 이제 김건희 본인 죄대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하면 뭐가 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질문이 들어와서 이 질문 네.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뭔데요? 뭐냐면 정광훈 목사 같은 목사님이신데 해주실 말씀 없냐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단 정광훈 씨를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정광훈 씨가 원래 기존에 처음에 아마 목사 될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사로 임직을 받을 때 교단에서 정광훈 씨를 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직이 나면 목사직을 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고신교단인데.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그냥 목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단을 만들고 목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인된 목사,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네네.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정광훈 씨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목사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목사라면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예.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뭐 죽어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자기가 얘기하면 빤스라도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최근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터지고 나서 했던 말도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 하라고 해서는 아니라 예. 왜, 그런 뭐,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건 성경하고 전혀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그런 발언들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는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뭐라고 그리고 불러야 될까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정광훈 씨라고 부르든 예. 아니면 정광훈이라고 부르든 예. 마음대로 하세요. 예. 뭐 뒤에다 뭐라고 붙이든 XX로 붙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목사는 아니다. 아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본인은 막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왜냐면 네네. 우리나라 이제 뭐 최지은 아나운서 잘 아시겠지만 목사가 무슨 국가에서 공인하고 인증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교단에서 이제 교단이라 하면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지역의 그룹이거든요. 이게 지역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그룹이라 그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교단이라고 예를 들면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네. 그 교단에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잘 됐냐 안 됐냐를 국가가 검증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교단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뭐 교단이 200여 개, 300여 개 막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는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렇게 있지만 네. 또 그 밑에 또 분파돼서 교단들이 또 있어요. 막 네네. 장로교 같은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고 그다음에 교육부의 인정을 안 받는 신학교들을 난립해서 만들고 또 거기서 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한 신학교들은 네네. 이게 검증을 받잖아요. 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뭐 몇 명 교육시켜가지고 졸업시키고 예. 그다음에 안수를 주는 거예요. 네네. 목사 안수를.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정광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하는 행동을 보면 예. 목사로서 행동과 다르고 뭐 신성 모독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면직이 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추위에 밖에 다니실 때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